서산 대산공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상인들이 정체불명의 협의회로부터 단체 가입과 수익 분배를 부당하게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포 지역 천주교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가 본격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홍주 성지 등 대표 유산을 검토해 오는 9월쯤 문화재청에 잠정 목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현충일 오후 폭탄주를 마신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대난지도와 해상에서 106톤급 여객선이 엔진 고장으로 멈춰 입항이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에 도시락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이 도시락 가격을 조정하고 수입 분배를 강요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목된 단체는 상인들의 동의를 받은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선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엄하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업 전 남성 2명이 찾아와 대산공단 상인들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특정 단체에 가입을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대산공단에 납품하는 도시락 가격을 6,000원으로 협상해주고 밀린 식대 등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엄 씨는 가입비 20만 원을 내고 도시락 하나당 100원씩 판매 수익을 나눌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거절하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엄 씨를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하청 회사들한테 저희 식대를 자기네들이 다 이제 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해주는 거는 다 자기네 덕이니까 이 동네에서 6,000원의 돈을 받으면서 도시락을 납품하는 건 모든 건 자기네 덕인데 그걸 6,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기까지 자기네가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네가 어떤 돈을 징수할 거라고 했어요. 대산공단 앞에서 도시락 장사를 한 업체는 50여 곳. 이미 단체에 가입을 한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입금을 독촉하는가 하면 매출 장부와 세금 계산서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디 잘대로 장사 잘 해먹나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겁이 나요. 탈퇴하고 밤에 거의 한 달 동안 청심만 먹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돼서 혹시 다니다가라도 좀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취재진이 서산시의 이 단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요? 여기 직원들 다 처음 듣는다 그러는데요? 20개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경영 지원 그런 거에 대해서 영업자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단체는 현재 23명의 회원으로부터 가입서를 받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부 수익을 걷는 등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별로 대산공단에 도시락을 납품할 경우 진입 장벽이 높아 협동조합 형태로 단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세무서로부터 고유 번호증을 받았으며 수익사업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 정식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엄 씨가 특정 업체를 독점하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겠다며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인 8명은 지난달 단체 관계자들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의 혐의로 맞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한국 천주교가 처음 뿌리 내린 곳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곳이 바로 충남 내포 지역인데요. 충남도가 내포 지역 천주교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합니다. 국내에서 천주교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군청 뒤편에 있는 조선시대 동원터입니다.
당시 홍주 목사가 업무를 보던 곳인데 이곳에선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신도들이 끌려간 곳은 바로 옆 감옥입니다. 이곳에선 질병과 굶주림으로 홍주에서 가장 많은 113명이 순교했습니다. 홍주성 안팎에 위치한 순교토만 6곳에 달합니다. 홍주 성지는 신의 박해라고 첫 박해부터 마지막 4대 박해를 다 겪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깊죠. 홍주 성지는 순교자가 1000여 명을 넘게 모시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순교자가 많이 모신 곳이 또 홍주 성지죠. 홍성 홍주 성지를 비롯해 당진 합덕성당, 서산 해미읍성 등이 위치한 내포 지역은 천주교 신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싹을 틔운 곳. 또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수많은 순교자가 배출돼 과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국내 천주교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인 만큼 충남도는 2016년부터 교계와 함께 내포 지역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 지역의 신앙 유산들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 유산으로서 우리가 보존하고 또 잘 후세에 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내에서도 그런 의미가 잘 수용되고 또 전달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뻐하고 또 추진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초 연구 용역을 통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잠정 목록에 포함될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잠정 목록을 유네스코에 신청하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발을 떼는 셈인데 최종 등재될 경우 천주교 유산으로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되는 만큼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주 성지에 오는 연 인원이 2만에서 3만 정도 순례객이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 유산이 되면 더 커질 것이고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홍주 성지 더 발전에 더 기대를 많이 할 것이고 충남도는 오는 9월쯤 잠정 목록을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정식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북한까지 유입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국 최대 양돈 사육 농가가 위치한 충남 역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이행연 주무관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 가축 전염병 정도로만 알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어떤 병입니까?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병원성이 굉장히 다양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겁니다. 발병률이나 폐사율이 매우 높아서 돼지한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으로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인데 최근 북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 좀 얼마나 될까요? 네, 북한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발생한 지역은 중국과의 접경 지역으로 저희의 조금 먼 지역이라서 다소 안심은 되지만 질병이 남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휴전선으로 접경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된 돼지 가공품이나 진드기를 통한 전파 방법보다는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접경 지역을 넘어서 남아할 경우에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봐서 접경 지역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충남의 경우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사육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충남은 전국 최대 양돈 사육 지자체로 1323농가에 2277천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ASF 취약으로 보고 있는 저희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작아서 14호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는 1,656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발생국 432명, 네팔, 태국 등 비발생국 1,224명으로 양돈 농가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양돈 농가에서 고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육 규모가 큰 만큼 감염이 된다면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충남 지역 대응 상황이나 도 차원의 대책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 지난해 중국 8월 3일 정도에 그 중국 발생이 나온 상황부터 발생이 보고가 된 이후부터 저희 충남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 적정 처리 급여 관리와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인 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 3월에 1, 2월에 저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아시아 확산세가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올 3월부터는 도내 양돈 농가별 담당 관제를 실시해서 매주 전화 예찰, 월 1회 방문 점검 등을 통해서 현장 밀착형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농가나 그 국민들을 상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라든지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홍보 등 도민 전체에 대한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양돈 농가의 축사 내외 소독 철저,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지 및 소독 등 방역 기본 수칙 준수에 대해서 철저를 지금 당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돼지 사육 농가나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반 양돈 농가의 축주분들께서는 축사 내외 소독 및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간 가축시설을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농가, 양돈 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양돈 농가에서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그 국민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살아있는 돼지뿐만 아니라 돈육 제품에서도 장기간 감염성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방문 시에 방문한 나라의 돈육 제품을 절대 가져오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발생국인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발생국에서는 축산농가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은 모국을 방문하실 때 돼지고기 가공식품들을 절대 휴대하시거나 국제 우편으로 반입을 해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 먹다 남은 소시지 등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을 절대로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역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행현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주무관이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현충일 오후 폭탄주를 마신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 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충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청년 동지들과 폭탄주를 마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청년위원 등 20여 명이 태안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SNS에 건배 장면 등의 사진을 올리며 불거졌습니다. 당진시 대난지도 앞 해상에서 106톤급 여객선이 엔진 고장으로 멈춰 입항이 지연됐습니다. 10일 오전 8시 37분쯤 승객 18명과 선원 2명 등 2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고장으로 멈춰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평택해경은 고장나지 않은 왼쪽 엔진을 이용해 대난지도 선착장에 계류한 후 승객 18명을 하선 조치했으며 엔진이 고장난 여객선은 자체 수리해 10시 44분
도비더 선착장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헬로 충남방송과 서산소방서가 10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방송과 서산의용소방대는 지역 15,000여 세대를 직접 방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올해 충남에서 최초로 개인 단독주택 전 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8억 원의 예산을 전부 시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산소방서는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경보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산소방서 김원근 화재대책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 경보를 울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충남방송과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이 설치하는 것을 협조해 주심으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함으로써 서산 시민을 지키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진시의회가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창룡 의원을, 부위원장에 윤명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올해 처음으로 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에 시행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감특별위는 삽교천 진입도로와 도비도 가두리 양식장 등 7개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최창룡 위원장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법이 부여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시정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제철이 고로조업을 10일간 멈추라는 충남도의 처분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내부 온도가 1,500도에 달하는 고로를 정비할 때는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분리더를 열 수밖에 없다며 3개월간 조업을 하지 못하면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경북도에서 각각 10일간 조업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포스코 광양 포항제철소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단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 조업 정지 처분은 보류됩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현대제철이 안전밸브인 분리더를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마늘 가격 폭락으로 서산과 태안 지역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안군의회 부의장인 박용성 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점 매매 기준 평균 가격은 평당 14,000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그 절반인 7,000원으로 떨어졌음에도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이를 빌미로 중간 수집상들의 농가는 극에 달했으며 농산물 판매와 유통이 본연의 업무인 관내 6개 농협은 팔짱만 끼고 가격 조절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지 타산만 챙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10에서 15% 증가했고 생산량 역시 15에서 20%가량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늘 수확 작업이 워낙 고되고 인건비가 높다 보니 일부 농가 중에선 수확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농협이 시행하는 무와 배추, 마늘 등 5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이 있지만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해 산지 폐기하는 사례도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농협 역시 포화 상태여서 유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내부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에 예당 저수지가 제한급수에 들어가자 농심이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길어야 이틀 정도 단수했지만 올해는 저수율 100%로 5월을 시작했는데도 일주일에 3일씩이나 물을 끊어 때이른 초여름 더위까지 더해진 마른 논에서 어린 모가 말라 죽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고사 예상지사는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일 늦게 농업용수가 도달하는 하발지 등에선 출렁다리 때문에 예당 저수지를 관광용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한 뒤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은 분허를해 모 전체가 잠기게 충분히 물을 대줘야 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은 물론 급수 통제 주기를 바꾸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4월 28일 통수를 개시해 예당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름여 만인 5월 중순부터는 강우 예보가 없는 6월에 물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3일 단수, 4일 급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고덕 지역 등은 예당 저수지물을 기다리다가 모가 타죽게 생겼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관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출렁다리를 위해 제한급수를 한다는 것은 큰일 날 소리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동네 예보를 보면 이달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없어 중간물 떼기를 하는 6월 말까지 저수율을 20%대로 끌고 가야 한다. 풍족하게 물을 주면 좋겠지만 절약해야 농사 짓는 데 문제가 없다.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직원들이 밤을 새고 새벽까지 양수하며 일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직원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157억 원을 투입해 공동관사 확충과 노후관사 보수, 비품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선 현재 744가구의 교직원 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곳은 288가구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사는 2억 원을 들여 정밀 안전진단도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희망자가 없거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관사는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수업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김영건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친일 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를 추진하고 일제 식민지 잔재에 대한 청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당진 산업단지에 대기 측정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성 충남도 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제철 등이 위치한 당진 철강 산업단지 안에 대기 측정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사업장에서 시아나수소와 염화수소 등 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변 측정시설은 천안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측정 분석 인력도 6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형 사업장이 밀집한 당진 지역에 대기 측정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서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제를 운영한 결과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관광객이 올해 6,400명으로 지난해 3,600여 명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모두 11개 여행사에 3,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단체 관광객 식사비와 특산품 구입, 각종 입장료 등으로 2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여행사가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수학여행단 40명 등 단체 관광객을 모집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피파 U20 월드컵에서 4강행을 이끈 이광현 선수의 부모님과 할머니 댁을 방문해 축하했습니다. 현재 이 선수의 부모님은 예산읍에, 할머니는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 군수는 이광현 선수가 앞으로 자랑스러운 예산인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10일 충남도청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노인학대 예방을 다짐하는 선서와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오는 13일부터 기업도시 도로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를 가동합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7월과 8월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도 가동합니다. 바닥분수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비가 오면 가동을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환경 체험교실 모습입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와 식중독, 환경 보전 등의 체험 활동이 실시되는데 교육을 원하는 학교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산시가 서산사랑 상품권 출시를 앞두고 지역 농축협과 상품권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오는 8월 1일부터 유통됩니다. 상품권 가맹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7일부터 시청 일자리 경제과나 읍면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1일 11시 삼선산 수목원에서 열리는 황토길 개통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1일 오후 2시 동문일동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1일 오전 10시 고남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제9회 고남면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11일 오후 6시 30분 삽교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치윤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홍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11일 오후 6시 30분 청양읍 라운 웨딩홀에서 열리는 제25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청양군 선수단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3도, 당진이 14도, 서산과 태안, 예산, 홍성이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24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비가 오는 탓에 미뤄둔 빨래와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